자, 오늘은 화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과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우리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하는 가정이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하면 기체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정수비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수소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붙으면 물이 되죠. 그죠? 물을 수증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도 사실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할 때 H가 많이 있고 산소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양, 즉 일정한 비율로서 반응해야지만 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었을 때 반드시 수증기로 변한다. 그래서 보면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수증기 두 개, 그래서 2대 1대 2다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단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반응하냐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온도와 압력이 같다라고 가정할 때는 모든 기체 속에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변화를 할 때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야지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부피 속에 다 같은 숫자의 분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정해져 있는 분자의 개수만큼만 결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비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죠? 그래서, 기체도 변화를 하려면 일정한 비율로서 반응하는구나. 그게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 반응이라고 굳이 말을 한 것은 기체인 경우에만 우리가 얘기하겠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고체하고 기체가 반응한다든지 또는 액체하고 기체가 반응한다 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오로지 기체끼리 반응할 때만 우리가 그런 일정한 비율로서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요. 자, 지금 수소, 산소, 수증기 그죠? 그래서 수소가 2대 1대 2.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이거 개수비와 부피비가 일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앞에 있는 개수를 세면 그 분자의 개수가 개수비도 되고 부피의 비도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한다.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되는데 1대 3대 2. 그대로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염소. 수소와 염소도 보면 1대 1대 2. 그 다음에 질소와 산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질소와 산소도 1대 2대 2. 이렇게 앞에 있는 분자의 비를 한번 읽어보시면 자, 그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도 될 수 있고 개수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너무 간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냥 간단하지만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4번. 자, 계산하는 거 어려워하니까 객관식보다는 계산하는 문제인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번을 조금만 더 위로 당겨서 4번이 좀 메인으로 보이게끔 한번 볼까요? 자, 질소 20이랑 수소 80을 반응시켰어요. 그래서 질소 20과 수소 80을 반응시켰는데 암모니아가 40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수소기체가 20리터가 남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수소기체는 20리터가 남았으니까 실제 수소가 반응한 것은 질소 20에 반응한 수소는 60이 반응했다라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약분해 봅시다. 약분하니까 1대 3대 2라고 하는 기체 반응의 부피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다. 무슨 수소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빼서 실제 반응한 부피로 비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화학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내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막 빨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따뜻하지만 주변은 차가워지겠지. 그걸 흡열이라고 해요. 빨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아우 더워 하면서 에너지를 막 발산한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막 뿜어내니까 주변에서 내 에너지를 받아서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럼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자, 그럼 발열 반응 봅시다. 발열 반응은 내가 열을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열을 발산하니까 주변이 따뜻해질 거예요. 자, 반응물 보면 생성물 플러스 에너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자,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연소시키거나 또는 뭐 산이나 염기나 이렇게 뭐를 부었을 때 태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반응들은 대부분 다 발열 반응입니다. 뭔가 태운다는 건 열이 발생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산이나 염산이나 연소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는 주로 문제가 낼 게 예시들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들을 잘 봐두도록 합니다. 이 예시는 발열이다. 이 예시는 흡열이다라는 걸 구별할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흡열 반응이라는 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 했어요. 내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왜냐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변의 걸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 예시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강압성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강압성이라는 거는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내가 빨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햇빛을 빨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나 양분을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 바륨 이런 것도 대표적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두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열 분해를 한다든지 전기 분해를 한다든지 뭔가 반으로 쪼개거나 분해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런 반응은 흡열 반응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분해를 한다라는 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 주변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야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흡열 반응인 예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을 실험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실험이 나오냐 하면은요, 우리 책에 나오는지 볼까요? 우리 책에는 없네요. 자, 대체적인 교과서들에 이런 실험들이 나와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 이 실험을 할 때 밑에다가 나무판을 갖다가 이렇게 데워 놓습니다. 나무판하고 이 플라스크 사이에다 물을 뿌려놔요. 물을. 자, 그러면은 어느 일정 순간이 지나면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이 서로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흡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물에서도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물이 얼음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받침대와 플라스크가 딱 붙어버려요. 자, 그런 실험이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실험이 흡열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시가 되니까 반드시 봐두도록 합니다. 예시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뭐 난방하거나 음식을 조리한다는 불을 쓰는 거 연소한다라고 하면 그건 발열이다라고 했다. 그죠? 그다음 손난로 만지면 따뜻하죠. 우리가 열을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난로 자체가 열을 발산시키는 거죠. 발열. 그다음 뭐 발열컵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염화 칼륨은 눈을 녹이는 거다. 그죠? 자기가 열을 방출해서 눈을 녹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의 예시들 한번 좀 봐두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학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연결한 기권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보통 차례대로 보통 잘 안 나가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운동 3단원으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2단원으로 갈까 싶기도 하고 일단 3단원을 하고 다시 2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단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3단원 운동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